또 제가 가진 돈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 1억대 정도의 빌라나 오피스텔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흔히 말해서 약간 썩은 빌라라고 1년 지난 시점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충분히 적은 돈으로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2천만 원으로 8천만 원짜리를 낮춰줬지? 1년 동안 2천만 원을 짠테크로 모았고 바로 내 집 마련을 했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도 이사만 3번 정도 다녔었거든요. 저는 전학만 거의 3번 정도 다니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추억이 별로 없어요. 친구들하고 친해지려고 하면은 이제 또 전학 가야 되고 안정적으로 내가 쉴 수 있는 그런 내 집을 먼저 마련을 하자. 처음에는 서울에서 알아보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도저히 제 돈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천 지역부터 시작을 했어요. 인천이 금액도 저렴하면서도 또 제가 가진 돈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한 1억대 정도의 빌라나 오피스텔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대출도 잘 나오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 집들을 많이 알아봤었고 처음 받았던 게 이제 인천 서구 쪽에 위치해 있는 이제 빌라를 경매로 처음에 낙찰을 받았어요. 방 3개짜리 빌라였으니까 이제 지하철하고도 한 도보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니까 이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에 상태는 되게 안 좋았어요. 흔히 말해서 약간 썩은 빌라라고 석피를 낙찰을 받았는데 안에 살고 있는 분이 이사를 가야지 제가 그 집을 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집에 이사를 이제 다 나오고 내부 상태를 봤는데 너무 처참한 거예요. 부엌부터 화장실, 뭐 안방 그냥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테리어 견적을 내봤는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했으면 좀 더 싸게 할 수 있었는데 인테리어에 진짜 인자도 모르고 전문가한테 뭔가 그 과정을 다 맡기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직장인이었잖아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분을 알아봤어요. 돈을 들여서 이제 공사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2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대출을 받았어요. 처음에 신용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공사 시작을 하고 한 3주 정도 걸렸거든요. 살까도 고민했었어요. 왜냐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쁘게 인테리어 잘 돼가지고 회사에서도 한 1시간 정도면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들어가 살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월세를 주게 됐어요. 1년 정도 돌리고 전에 한 55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1년 지난 시점에 이제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익형 부동산이 됐지만 사실 원래 목적은 내 집 마련이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2천만 원으로 8천만 원짜리를 낙찰받지? 라고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저도 대출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대출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활용을 잘 하시면은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그런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거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다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저도 한 그 8천만 원짜리 빌라를 받을 때 대출을 한 거의 80% 가까이 받았었어요. 6,400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취등록세, 세금 좀 내고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사비도 생각을 해야 돼요. 살고 계신 분이 그냥 나가라고 하면은 안 그래도 내 집을 뺏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서 부대 비용 한 5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나오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잘 찾아보시면 경매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적은 돈으로 시작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도 막막하고 내 집 마련도 막막한데 어떻게 경매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게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경매를 처음부터 무조건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접근을 했던 건 아니고요. 재테크 뭐 입문서들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도 내 돈 10%만 있으면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돈이 없을수록 그런 투자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엔 저도 그냥 약간 막연하게 도박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내 돈 10%로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게 그 당시에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책을 같이 이렇게 읽다 보니까 경매가 딱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경매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막연하게 되게 위험하고 무서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이제 깰 수 있었던 게 어쨌든 그 경매라는 제도 자체의 취지는 되게 좋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자기 돈을 이제 못 빌려받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합법적인 제도 중에 하나잖아요. 심지어 법원에서 그걸 진행을 해요. 불법적인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법원에서 하니까 더 안전하게 뭐 내 집만을 한다던가 할 때 활용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경매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경매하면 진짜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을 겪은 분들이 불쌍하다는 느낌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감정 때문에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경매를 혹시라도 이제 공부를 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요.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낸다? 그러니까 명도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첫 번째로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말도 있어요. 경매로 집을 사면은 그 집은 뭔가 안 좋은 기운이 흐른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처음 접근할 때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사실 막연하게 뭐 부동산 가가지고 집 알아보고 거기서 보통 계약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집이 정말 내가 싸게 구하는 건지 아니면 비싸게 정말 눈탱이 맞고 사는 건지를 내가 그 전까지는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아예 모르거든요. 경매를 공부하다 보면은 어쨌든 내가 모든 과정을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더 부동산 측면에서도 되게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고 내 집 마련을 하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26살에 내 집 마련을 한 건데 가능하게 했던 어떤 부세님만의 마인드? 이런 게 있었을까요? 처음에 저는 시작을 할 때 가장 무서웠던 게 대출 받는 게 제일 무서웠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대출은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그런 두려움을 깰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고수들의 뭐 경험담 같은 걸 보는 것도 좋지만 정말 나보다 진짜 한 발자국 먼저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깨고 시작을 했는지를 그런 경험담을 많이 보는 게 저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내가 뭔가 시작을 하고 싶은데 그게 무섭다고 한다면은 정말 여러분들보다 멀리 갈 필요도 없고 한 단계 앞서서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들도 했는데 나도 못해?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면 충분히 저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요즘에 뭔가를 이렇게 시작하고 싶은데 시작조차 못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뉴스나 경제 뉴스 보면은 사실 좋은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내가 이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뭔가 시작하기에도 막연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어떤 그런 마인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제 30살에 순자산 30억을 모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모을 수 있었는지 그 과정은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채널에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